자, 경과 병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63번째 파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양간은 칠사를 가지고, 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를 정하는 진신군이 되면 칠살이라는 용어를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평관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금은, 병화라는 그런 평관보다는 정화라는 정관이 더 효용이 이제 깊고, 경금의 진신은 이제 정화죠. 그런데 이제 경금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경금은 기본적으로 갑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과 갑의 관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동양의 이제 제목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금이 갑을 보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통 관이호재, 그러니까 화로서 금을 격해가지고 목을 보존하는 그런 효용에서 우리가 정화의 효용을 더 일단 우리가 이제 높이 사는 그런 경우의 조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금이론이 갑목과 정화를 보면 일격에 속하는데, 정화가 없으면은 병화라도 대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경금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도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화라는 목생화에서 설신이 오히려 생신, 그러니까 생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양광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목생화가 아니라 화성목의 관계를 이루니까 이렇게 해서 그 병화가 결코 가신이지만 그것이 기신의 역할을 꼭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텍스트에 보면은 경금이 그 병화를 보면은 태백의 금기가 형옥에 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태백이 평에서 형옥에 들었다는 것은 거의 아주 안 좋은 환경에 들었고, 경금의 속성이 변질되거나 또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악조건에 처하니까 마음도 어수선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힘을 잃어서 결국은 좀 무용해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경우에는 기신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기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 오양간에서 칠살이 보통 진신, 용신의 역할을, 희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칠살은 용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금의 병화는 정화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대체로 희신으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 이것이 기신과 같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칠살이라고 우리가 붙이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경금이 화국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칠살의 전창에서 칠살이 나를 너무 공신해가지고 그것이 병이 되면은 이때는 그냥 칠살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화가 화국을 지었을 때는 마치 정화가 금을 재련하듯이 용광로의 물상을 지어서 굉장히 효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금은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왕금이죠. 또 겨울에 금한 순행한 이런 경우에는 병정화를 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을 우리가 백격의 형태로 놓지 않고 그것이 곧 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정 관살 혼잡이면 팔자를 좀 탁하게 만들어서 절대 불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이제 오행론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경금이라는 식간의 특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식간의 물상이 뭐냐면 병과 정이 이렇게 간살 혼잡의 형태를 이루면은 빛과 열이 다 합쳐진 용광로 같은 물상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련진거 제대로 금을 재련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 물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귀격에 전형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약에 경금이 진신 정화를 용해야 할 때 정이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병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진신을 용신으로 삼을 때보다는 역량도 떨어지고 귀기도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강하는 아주 수고스러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을 일군다라고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힘써서 불을 일군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전제가 간목이라는 그 재신이 있을 때를 일단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에 우리가 화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진신간목을 우리가 재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무직이라든가 이제 권력계통하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깊다고 했는데 무직이나 권력계통에도 굉장히 그 권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위권은 있지만 몸은 편한 그런 보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태백 입형에 그런 불리한 입지가 일단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도 굉장히 고단하고 그 다음에 뭐 심신이 이렇게 지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예를 들어서 기신으로 작용하면 그냥 병화 칠살이 되고 태백 입형의 격이 됩니다. 그죠? 태백 입형의 그런 유형의 사주가 되지만 팔자에서 정화를 용하는 경우다. 정화를 용하다는 경우는 보통 간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신을. 이 재신을 보호하는 효용으로서 정화를 쓰니까 자연 간목도 건전해지고 진신 이렇게 해서 이제 부기를 다 겸전하게 되는데 보통 정화를 써야 되는 경우에 정화가 없고 병화를 쓴다 이럴 때는 간목과 정화를 쓰지 못하고 간목과 병화를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갑을 쓰는 경우를 전제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야 텍스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제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월 같은 경우에도 특히 더 경금이 삭고 나니까 정화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이 없으면 뭐 병을 용해줘. 그러니까 병에 효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용하면 부기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그 지위나 권위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뭐 그 정만은 일단은 못 하겠죠. 하지만 화국을 지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병화가 정을 보지 못해도 화국을 지으면 그 자체로 화의 세가 강하기 때문에 용광로와 같은 물상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월 같은 경우 한번 살펴봐요. 근데 이제 신월에 이제 정화를 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신월에 만약에 수국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좀 곤란해집니다. 수국을 지으면 굉장히 이제 순행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만 순행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순행 금행하면 당연히 병을 써야 되겠죠. 근데 정이 이제 결핍되어서, 병을 용할 때, 이때, 간목이 이제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금이 진신 간목을 가지고 가야 뭔가 제목이 되고 동명지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 정화 하나만을 써가지고 온전한 그런 부기를 말하기 좀 어렵고 또 그래도 뭐 정화는 진신에 속하니까 지윈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병화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위인이 좀 어리석고 운한 또 좀 게으르고 나태한 또 심약한 이런 기질을 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그러지? 맹추에 이제 맹추라는 것은 이제 6월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신월 같은 경우에 수국을 지었다 이러면은 결국은 왕금이 수를 생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수를 생해서 기본적으로 화는 굉장히 고단해지는 그런 고나게 되는 그런 까닭이죠. 월령의 기운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약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자 이제 의설 그러니까 너무 왕하면 왕자 의설 불의격 그러니까 이제 설하는 게 바람직하고 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그 왕설론에서
오직 그런 것이 실전에 통할 때는 왕한 것은 극하는 것보다는 설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왕목에만 해당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월 간목이 병정화를 쓰는 그런 목화통명의 구조에서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목이 이렇게 금기를 불용하고 오히려 이제 화를 써서 설하는 것이 더 좋은 격국이고 그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만 그것이 왕목에만 해당된다라고 거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신월 경금은 왕금이잖아요. 근데 이 왕금은 병정화에 극을 필요한 거예요. 극이 오히려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극이고 불이 설이 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월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예를 들어서 수국을 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순행 그만한 그런 굉장히 비난한 그런 명식으로 또 비난하고 고비난 또 외로운 그런 팔자의 유형에 속하기 쉬우니까 이럴 때는 왕자 이설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간의 성질이 갑과 경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식간의 성질이 다르고 또 거기에는 난강망적 개념을 보면 또 조우의 작용.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일단 화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인월, 간목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으니까, 병화가 이제 좋으신 일선의 용신으로 떠오르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간목과 경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더욱 가하다고 봅니다. 자, 6월 상황 한번 봅시다. 이제 맹추에. 예를 들어서, 6월에 경금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왕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선 정화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화는 원령을 잃었단 말이에요. 세해요. 세약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같이 투해줘서 간목은 정화를 굉장히 생하죠, 그죠? 정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요긴한 관계에 놓여서 이렇게 6월 경금이 정갑이 이렇게 투했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병이 하나 더 투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관서론잡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서론잡을 논하지 않고 용광로의 물상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금을 잘 재련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서 오히려 더 관서론잡이라 해도 더 귀격이 된다라고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병정을 탔으면은 또 병은 이런 권력계통이나 무집과도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명이 이렇게 혁혁하고 또 현역하다 아주 드러나게 아주 이렇게 그런 혁혁한 그런 이제 인사가 되기 쉬우니까 여기서는 간섭운동의 패를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화를 쓰더라도 지장간의 지지에서 병화가 득소해가지고 병이 이렇게 암장돼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6월 경금의 양인가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인가살의 격국은 우리가 이제 그 양인을 쓸 때는 지지의 글자들을 가지고 격국을 정하는 우리가 이제 격국 성패에서 유일한 경우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양인격이 양인오살이 될 수도 있고 또 양인가살할 때 그 칠살이 지지에 있어도 양인가살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칠살이 있고 또 양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 글자의 조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격국 성패를 정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그런 이제 경우인데 그만큼 양인이나 칠살은 지지에 있어도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정화를 쓸 때도 병이 암장되어 있으면은 양인 합살이 되고 양인 합살은 굉장한 대중을 만인을 제압할 수 있는 위권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출창 입상 그래서 이제 평시에는 내가 재상으로서 또 전시에는 전장터에 나아가서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름이 높은 그런 직계충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의 그 지위나 기가 아주 급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급풍지위에 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기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내가 만인지하 1인지상 그 다음에 이제, 영의정 같은 그런 아주 권력의
제1선에 있으면서 또 전시에는 최고 사령관이 되는 뭐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내는 이런 아주 특징이 나타나죠. 아주 그 영웅의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애작품 이제 개선편에 보면 세월시 중에 예를 들어서 대파, 그러니까 이제 관살혼잡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연월, 시, 타주에 간사의 혼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를 걷어내가지고 그것이 탁기로 작용하니까, 자, 거살유관, 칠사를 제거해서 관만 남기거나,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거살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수일간이 무기토가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을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토는 이렇게, 제어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거간유살,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거살유관 또는 뭐, 거간유살. 그러니까 이제, 관이나 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복해야 되는데, 대신 또 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무기토가 있으면 갑이 있어가지고 갑기합 이러면은 이제 합간유살이 되겠죠. 뭐, 이것도 이제 거간유살의 이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거했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데, 오직 6월의 경금만은, 그, 월원이, 이제, 원령이 나는 이제 고금, 아주 그 완고한 그런 금이기 때문에, 양인이 이제 병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정화를 이제 병용한다라고 이제 다 같이 쓴다. 병용하는 그런, 용법 간사를 병용하는 그런 사례에 속한다라고 개선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6월의 경금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팔자에서 맹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꼭 맹추에 속하는 6월 경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신의 경금이라고 해도 병정을 다 쓴다? 이것이 결코 마땅치 않다, 이렇지 않습니다. 쓰고 또 동월에도 병정화를 다 써도 됩니다. 그냥 병정을 관살혼잡이 아닌 왕금을 우리가 용광로의 물상으로 이렇게 잘 재련하는 그런 구조에 놓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련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수련은 뭐 일단은 인수격이 되겠는데, 수련에 만약에 화국을 지었다고 하자고요. 화국을 짓고 병이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칠살이 왕에서 이것이 뭐 굉장히 그 기신으로 작용해서 태백이평에 그런 흉의를 일단 얼핏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용광로의 물상을 지어서 이때 굉장히 그 품격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에 화국을 지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왕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5월에 그 경금은 약한 거죠. 신약한데 화국을 짓고 병화가 투해서 칠살이 너무 왕하고 살중신경에 놓이면은 그것은 태백이평에 아주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수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기에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순행 그만하면은 애병정 순환금에 순행 그만 애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의 계절로 갖고 금이 차갑고 물이 차갑고 금수가 차가울 때는 당연히 병정의 화기운을 기뻐하고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순행 그만 애병정 이거는 뭐 명리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격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금도 음기가 성해서 병정의 화를 만나면 이럴 때 이제 광영지도, 그러니까 화의 진정한 그런 효용이 드러날 때 그게 광영의 도라는 거죠. 광영지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에 이제 금수가 이제 혼잡하고 또 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비부가 되는 겁니다. 비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성질이 더러운 그런 인사죠. 성질이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성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드러내는 게 상관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금이 되겠죠. 그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면 상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상관이 음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용을 다하는 그런 아주 진신으로서 또 희신으로서의 아주 귀중한 기묘한 그런 습관이 되겠는데 양간이 상관을 별로 기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왕목에서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정화를 봐서 기격을 짜는 경우가 있죠. 춘목이 묘월 간목이 정화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목화통명에 아주 기격의 전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행 그만하게 된 겁니다. 순행 그만은 반드시 애병정 해가지고 병정의 화를 기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팔자가 그냥 고빈해지는 거예요. 고빈해지는데 성격도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우면서 부귀를 누리면은 저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좀 건방지게 또 그런 자기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것을 산왕균을 드러내도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탁할 데도 없는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언행이 거칠고 사나우면은 그냥 성질 더러운 놈으로밖에 우리가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것이 동금일 때 또 그만 순행할 때 또 순행 그만할 때 이때 화가 없다? 이런 건 비부라 그러는 거예요, 비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격이 참 안 좋은 그런 경우에 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또 그 성질에 참지도 못하고 또 격분하겠죠. 격분하는데, 사람이 격분하고 화를 내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자기가 격분해가지고 그것을 오로지 자기가 다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참 불우한 처지에 놓인 인사가 그렇게 상관기를 드러내는 거 그것도 참 볼썽사납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월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축월에는 이제 습리라 그러죠. 습리라는 게 이제 습한 진흙인데 이 진흙이 이제 한동한 겁니다. 차갑고 이제 얼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병을 취해서 먼저 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을 차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쓰는데 축월에 병정화를 쓰지만 축월 상황에서 이 병정이 쇠하다 말이죠. 이때 그 병정의 효용이 결국은 병정의 용이라는 것은 간목을 보호하는 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정을 당연히 써야 되고 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좀 귀기가 있어서 그 사람의 지위나 권한은 있겠지만은 그것이 참다운 부귀를 말할 만큼 고위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갑이 없으면은 불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금은 말이죠. 사계에 속하면 진술충묘에 나면 무조건 일단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 없으면 큰 성취와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뜻을 딱 세워가지고 할 만한 그런 그 자질의 인사가 일단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나 정을 써서 뭐 조의 역할을 하고 또 귀를 화에 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귀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지위가 유천하고 이렇게 고위직을 바라보기에는 역량이 딸리는 그런 명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